기획 논의되기를 저 역시 기대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인데요. 느끼하게 상임위 회의상 먼저 자리를 뜨셨다는 점.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촬영 괜찮습니다. 주택 공급 방안, 부동산 공급 대책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덕을 보고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고가 아파트로 유명한 지역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 준비해 주신 박수민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당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사실 오늘 무엇을 바꾸었는가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더 신속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남아있는 숙제는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0년대 10년 동안 우리 서울의 정비사업은 사실상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서울은 93%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족하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매년 6만 내지 7만 호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서울시가 4년 전에 신속 통합 기획을 준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종합 공급 대책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핵심은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현실감은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12% 중에 SH공사가 공급한 10%를 제외하면 LH의 공급은 2%에 불과합니다. 공공은 속도가 느려서 또 공급 시점이 함께 늦어지는 그런 단점이, 매우 큰 단점이 이미 시행착오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에만 공급하겠다는 공급 방안인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서 핵심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서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이미 5.5년이네요. 5년 6개월을 줄였습니다. 4년간 153개 단지 약 21만 호의 공급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 한 10만 호 정도를 더해서 31만 2천 가구 확보를 목표로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목동같이 주민들의 협력이 활발한 지역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면서 왜 아직 입주가 없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18년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초기 단계인데 그 전에 물량들은 이미 제 전임시장께서 다 취소를 시켜 놓았는데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입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이창무 교수님 자료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서울시장이 지정한 정비구역이 언제 얼마나 실제 주택으로 공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오늘 준비를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에 지정했던 정비구역이 많았습니다. 그 물량이 5년 뒤부터 이제 슬슬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10년 뒤인 2016년부터 매년 1만 호 이상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3만 호로 정점을 찍었고 심지어 작년도에도 19,000호,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2,000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제가 과거 임기 5년 동안 지정한 물량이 16만 7천호였는데 그것이 20년 뒤인 지금까지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전임 시장님 10년 동안 지정된 물량은 2만 9천 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 절벽, 주택 시장의 보릿고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호도하면서 신속 통합 계획이 신통치 않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이제 와서 신통 계획을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 중에 적반하장입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말하면 말할수록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주당의 비판을 의식해서 오늘 이 토론의 제목이 신통계획이 뭘 바꿨는가 이제 이렇게 과거지향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희망컨대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더욱 가속도를 붙일 것이냐, 오늘 토론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목표입니다.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됩니다.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이든 주택 공급을 위한 논의와 협력에 기꺼이 현 정부와 함께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신통기획에 참여해 주신 대부분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이 또 발표도 해 주십니다. 창신승인 구역 총괄계획과를 맡아주셨던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통수권분과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김지혁 성균관대 교수님이십니다. 신통계획을 이해하고 함께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 준비해 주신 박수민 의원님, 그리고 서울시당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사실 오늘 무엇을 바꾸었는가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더 신속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남아있는 숙제는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토론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0년대 10년 동안 우리 서울의 정비사업은 사실상 멈추어 서 있었습니다.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지만 서울은 93%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족하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매년 6만 내지 7만 호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서울시가 4년 전에 신속통합 기획을 준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종합 공급 대책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핵심은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였지만 현실감은 많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나마 나머지 12% 중에 SH공사가 공급한 10%를 제외하면 LH의 공급은 2%에 불과합니다. 공공은 속도가 느려서 또 공급 시점이 함께 늦어지는 그런 단점이, 매우 큰 단점이 이미 시행착오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빼고 원하지 않는 곳에만 공급하겠다는 공급 방안인데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서 핵심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서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이미 5.5년이네요. 5년 6개월을 줄였습니다. 4년간 153개 단지 약 21만 호의 공급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
한 10만 호 정도를 더해서 31만 2천 가구 확보를 목표로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목동같이 주민들의 협력이 활발한 지역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신속통합계획이라면서 왜 아직 입주가 없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18년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초기 단계인데 그 전에 물량들은 이미 제 전임시장께서 다 취소를 시켜 놓았는데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입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이창무 교수님 자료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습니다. 어느 서울시장이 지정한 정비구역이 언제 얼마나 실제 주택으로 공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오늘 준비를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에 지정했던 정비구역이 많았습니다. 그 물량이 5년 뒤부터 이제 슬슬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10년 뒤인 2016년부터 매년 1만 호 이상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3만 호로 정점을 찍었고 심지어 작년도에도 19,000호,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2,000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제가 과거 임기 5년 동안 지정한 물량이 16만 7,000호였는데 그것이 20년 뒤인 지금까지 꾸준히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전임 시장님 10년 동안 지정된 물량은 2만 9,000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 절벽, 주택 시장의 보릿고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보도하면서 신속통합계획이 신통치 않다,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이제 와서 신통계획을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 중에 적반하장입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을 말하면 말할수록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주당의 비판을 의식해서 오늘 이 토론의 제목이 신통계획이 뭘 바꿨는가 이제 이렇게 과거지향적으로 만들어졌는데 희망컨대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더욱 가속도를 붙일 것이냐 오늘 토론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거 안정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목표입니다.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됩니다.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이든 주택 공급을 위한 논의와 협력에 기꺼이 현 정부와 함께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신통기획에 참여해 주신 대부분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이 또 발표도 해 주십니다. 창신승인 구역 총괄 계획과를 맡아주셨던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통수권분과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김지혁 성균관대 교수님이십니다. 신통계획을 이해하고 함께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정책을 펼치는 것을 부산이 굉장히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내가 부산에 지어보니까 내일이 더 기대되는 부산이면 어떻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거가 저는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서울 이 프로젝트를 내일이 더 기대되는 부산 이렇게 해서 부산에 가서 제가 홍보해 파이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최근 오늘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계신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보라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지켜보셨는데 국회 방문하신 소감. 조금 뒤로 갈게요. 네. 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중요하죠. 부동산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고스란히 서민 경제에
매우 주름살이 지게 됩니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양질의 주택을 빠른 속도로 많이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느 정부든지 그 점을 매우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번에 중앙정부가 주택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고 나서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 비단 서울시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인사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주택 공급 정책이, 주택 공급 사업이 이루어져서 시민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핵심인데, 이번 정부 발표는 공공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검토해 보면 매우 느리고 그리고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제일 좋은 정책은 민간이 스스로의 활력에 의해서 주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활발히 뛰도록 만들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것이 지금 서울시가 구사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불리우는 정책입니다. 그냥 무작정 신속해지고 무슨 절차가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한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약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것을,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20년도 더 걸리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평균에서 13년까지 지금 줄여놨습니다. 첫 단계가 구역 지정 단계인데, 여러분 아시는 조합이 탄생하는 그 단계입니다. 그 구역 지정 단계가 평균 5년이 걸리는데 지금 2년 6개월로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임기 4년 남짓 동안 153개 단지를 지정을 하고 21만 가구 남짓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 중반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절차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이번 정부의 발표가 이런 우리 서울시의 추세와 역행한다, 다른 길을 공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작용과 역기능 그리고 단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비판과 저의 인식이 궤를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렸던 겁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이대일리 기자님. 이대일리 김현이라고 드릴게요. 오늘 토론회를 좀参加 주실 분인데 한강버스 관련돼서 네. 한강버스 최근 3일 만에 1만 명 관람객이 넘었는데 좀 여전히 민주당 쪽에서는 감사해 주셨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 한강버스 사업의 미래를 위한 걱정을 바탕에 둔 비판이라거나 서울 시민들의 편익을 바탕에 둔 비판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과거에 서울의 명물이 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가 만들어질 때도 그랬고, 세비섬이 만들어질 때도 그랬고, 요즘에 매일 한 20만 명 이상이 찾는 한강변, 한강 르네상스 사업. 여러분 아시는 그 과거의 모습의 한강에서 지금의 모습, 숲이 우거지고 휴실 공간이 마련되고 자전거 길과 산책로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서울 시민들이 주말이면 찾는 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만들어질 때에도 지금과 똑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단점을 찾아내고 비난하고, 그리고 이번 한강버스 사업은 사업 진행 과정에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들춰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좋은 것은 시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아직 이제 한 사흘 만에 10,000명이 탔다, 이런 수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한 2-3개월 동안 이용 패턴이 정착이 되면서 과연 이것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가 시간에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통수단, 신개념의 교통수단으로 등극을 할 것인지는 시민 여러분들의 선택과 평가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그런 행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참으로 딱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시민 여러분들에 달려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한국경제입니다. 백사마을 현장에서 서울시청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점이 잡힌지 궁금하고 오늘 강남구나 송파구로 가면 강남 공급대책이라든지 행정비 추가화가 네,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몇 차례 수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마련된 공급 물량의 토대를 어떻게 더 튼튼하게 하고 지금까지 확보된 물량을 이제는 신속하게 주택 공급으로 연결시키느냐. 아까 그 구역 지정 단계에 이른 그 135개 단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153개 단지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는 물량은 물량대로 중요하지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18년 6개월 걸리던 것을 13년으로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빨리 공급할 방법은 없겠느냐. 관리처분 인가를 더 신속하게 한다든가 이주 대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마련해서 빨리 이주를 하셔야 그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은 이제 빈 땅이 없으니까요. 결국 믿을 것은 재건축, 재개발뿐인데 그 물량을 어떻게 서울 시내에서 특히 강남 지역에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가 확보한 물량을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면 서울시 출입하는 기자분들한테 야단 맞아요. 저기 다음 질문 제가 이쪽을 했으니까 저쪽 왼쪽을 볼게요. 이진석 기자님 서울 이진석 발표. 박주민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뽑히는 분들이 그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에 들어가면서 이제 지방선거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들의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행하십니까? 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평가는 냉엄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것이지요. 근거 없는 혹은 근거가 박약한 비판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그분들께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금 우리 기자분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돌아가면서 이제 후보로 민주당 내 후보가 되고 싶은 분들이 이런저런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비전과 정책이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비판을 할 때 그 비판이 사실과 다른 혹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혹은 심지어는 사실을 왜곡하는 비판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점잖게 대응을 하고 있지만 꼭 거짓말 공장장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런 것은 옥석을 잘 구분해 주실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열심히 정책 경쟁을 하는 것은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또 추가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손 들으셨는데 서울신문 김가연 기자님. 비슷한 질문인데 지방선거 앞두고 계속 그렇게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 이제 선거 연두에도 행보인지 궁금하고요. 그 민주당에서 중진 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차출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발전은 선의의 경쟁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서 조기에 지방선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그리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의의 경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마지막 하나만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방반장입니다. 한국인. 두 가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속도를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사실상 추가 물량 확보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지 않으면 기존 세대 제자리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은 크게 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공급 물량 확대 측면에서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서울 안에서 토화제 추가 지정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역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호구역 지정 권한에 대해서 국토부도 앞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힌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뜻인데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정될 때에 서울시와 긴밀한 의논과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뭐 그동안에 오늘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많은 물량을 되도록이면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그렇게 해서 확보했던 물량들인데 여기에 더해서 갑작스럽게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사실 지금 질문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울 수가 없죠. 그동안에 이미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한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많은 물량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도 분명히 효용 가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욱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확보해서 또 더욱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준공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기울여서 서울시의 주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전국의 주택 가격 안정화가 가능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